상하이 차쟁이 진지영과 떠나는 중국 차여행. 오늘은 백두산 찬물기행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천지를 올라가는 방법 중에 서쪽에서 올라가는 방법을 택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북쪽에서 올라가면서 거기에서 만나는 물들에 대한 TDS를 재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지를 배경으로 제목을 적어봤고, 또 장백 폭포를 배경으로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장백산, 우리는 백두산이라 얘기하죠. 거기를 오르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번 시간에는 서쪽에서 이렇게 올라갔고요. 여기에서 1442계단을 올라가면은 천지를 볼 수 있었고, 거기에서 우리가 장백산 대엽곡 또는 금강대엽곡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보고 내려왔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북쪽에서 올라가는 곳을 보게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갈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장벽폭포가 나오고 이쪽으로 가면은 정상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쪽에서 올라간다면요. 여기에서 갈래가 나눠지는데요. 먼저 천지를 가서 보든지 아니면은 장벽폭포를 보고 소천지, 녹연담을 보고 또 천지를 보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 날은 아침에는 해가 쨍쨍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아침에 천지에 올라가 봐야 천지를 볼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먼저 폭포를 보고 녹연담, 소천지를 보고 나서 천지를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오후에는 날씨가 개어서 천지를 깔끔하게 볼 수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표지에서 보셨죠? 그런 멋진 사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백두산 천지 봉우리들에 대한 소개가 잘 되어 있는 그런 고풍스러운 표지판이 있길래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이걸 보면서 어제는 제가 천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그 봉우리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산에는 2500m가 넘는 봉우리들이 모두 16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는 여기는 백두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아마 장군봉으로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배울 때는 백두산이 2744m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2749m라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북한에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곳이고, 중국에 속한 봉우리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는 백운봉이라 합니다. 2691m. 그래서 봉우리는 16개 중에서 54.5%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에 속해 있고, 또 45.5%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속해 있다. 그 다음에 공동 경계에는 3개의 봉우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천지를 빙 둘러싸고 있는, 여기 세 보면은 16개거든요. 16개 봉우리들이 있고 2500m가 넘는요. 그거를 우리가 어디에 올라가서 보는지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본 서파 전망대는 이쪽에서 올라갔고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북파 전망대는 이쪽에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장벽 폭포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가보진 않았지만은 남파 전망대는 이쪽에 반대편에 있고요. 여기에 백두봉, 지금 아마 장군봉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봉우리가 여기 있죠. 동파 같은 경우는 여기 어딘가에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쪽은 북한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 볼 수가 없고요. 자, 밑에서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아침입니다. 아침 9시 10분경인데요. 지금 하늘 보시면은 이제 먹구름이 몰려오는 걸 볼 수 있고요. 많이나 다를까 비가 꽤 많이 왔습니다. 자,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조금 모험을 했죠. 오전에는 장벽 폭포를 보고 오후에 천지를 올라가자 이런 전략을 썼는데 마침 유효해서 천지를 잘 볼 수 있었다 얘기했고요. 자, 오늘 이 시간은 해발이 높은 곳부터 해가지고 내려오면서 해발이 낮아지면서 어떻게 TDS가 변하는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오후에 올라간 천지 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작은 버스가 있죠. 이 작은 버스들을 타고 한참을 오릅니다. 한참을 올라오면은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 올라오면은 여기에 다다르게 되고요. 여기에서 조금만 걸 올라가면은 몇 발짝 올라가면은 바로 이제 천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천지 멋있지 않나요? 북파에서 올라온 천지의 모습입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봤고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오전에 온 사람들은 비가 왔기 때문에 천지를 거의 잘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한 오후 2시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천지 글자를 배경으로 가족 사진을 찍고요. 또 부부 사진도 찍어보고, 그리고 이쪽에서의 해발이 가장 높은 부분은 스파보다는 조금 더 높게 2620m입니다. 그 말은 천지의 해수면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2200m 안 되기 때문에 한 420m 위에서 천지 호수를 내려다보는, 표면을 내려다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천지에 올라왔는데 우리가 차를 한잔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가은요 남강 박연태 작가의 차호와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이름이 새겨진 찻잔을 가져왔습니다. 자, 조촐하게 천지를 배경으로 찻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한테 동영상을 찍어달라 했죠. 천지를 배경으로 멋지게 포즈도 한번 잡아보고요. 또 차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자, 백두산 천지 북파에 와서 차쟁이와 으라차차는 또 차를 즐기고 있습니다. 계속 찍어주세요. 클로즈업 해주셔야 됩니다. 습다라는 거. 몽정감로를 마시고 있습니다. 계속 찍어주세요. 계속 찍어주세요. 조금 전에 올라오면서 거기 주차장에서 위를 올려다 본 모습인데요. 여기 위에 올라가면은 이제 천지가 조망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주차장 있는 쪽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 화장실에 TDS를 한번 재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화장실이 여기 쪽에 있을 겁니다. 자,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또 수돗물에 TDS가 얼마인지를 재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차쟁이 진재형입니다. 오늘은 지금 북파 천지에 백두산 꼭대기 천지에 북파 쪽으로 왔거든요. 거기에 있는 그 바로 위에 있는 정상에 있는 화장실에 물에 TDS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어떤 물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요. 수온이 어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 정도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씻고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52 ppm이 나옵니다. 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어떤 물을 쓰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여기에 물이 아마 없기 때문에 어딘가에 지하수를 뽑아서거나 뭐 그러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물인지 되게 궁금합니다. TDS가 50에서 한 55 이 정도 나왔죠. TDS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환경을 보면은 물이 나올 구멍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침 옆에 있는 이걸 잴 때는 몰랐는데 마침 옆에 있는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물은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물어보니까는 관리인이 마침 답을 잘 해주었습니다. 지하에서 물을 끌어당기려면 500m 이상 파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밑에서 물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은 저기 산 밑에 있는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55ppm 좀 생각보다 높게 나온 이유가 바로 밝혀졌습니다. 자, 북파 쪽에서 올라간 천지 쪽에서 물을 잴 수 있는 부분은 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려와서 다시 장백 폭포로 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밑으로 한번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백 폭포, 그 다음에 소천지, 그 다음에 녹연담 이런 순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주차장 이렇게 이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백 폭포 가까이 갔을 때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온천과 관계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기 위에 장백폭포가 보입니다. 여기는 유황온천지대. 계란을 사 먹을 겁니다. 수온이 83도까지 올라간답니다. 저쪽은 송화강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구름이 서서히 그쳐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83도. 와. 자,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또 비가 오니까 아주 또 신비스러운 풍경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계란을 파는 곳인데요. 그 온천수에 익혔기 때문에 계란이 딱딱하게 익은 게 아니라 노른자도 아주 약간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 그 다음에 흰자까지도 약간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장백폭포, 여기 이 부분이 장백폭포인데요. 그쪽으로 지금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강이 송화강이고요. 자, 다 왔습니다. 자, 장백폭포가 멋있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장백폭포는 68m 정도 높이라고 그러고요. 겨울에도 유량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유속이 세서 그런지 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은 천지 물에 손을 댈 수도 있는 그런 코스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개방이 되어 있었는데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지금은 닫아놓은 그런 상태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1박 2일 팀이 여기를 갔다 왔다고 합니다. 자, 오전에 여기 장백폭포에 와가지고 비가 오고 있긴 하지만은 차를 한 잔 마시지 않을 수가 없죠. 가져온 몽정감로 차로 찻자리를 마련해 봅니다. 자, 계란과 같이 이렇게 먹어보는데요. 차도 맛있고 또 계란도 아주 맛있었습니다. 계란 먹고 목이 말라서 폭포수도 한번 들이켜 봅니다. 자, 여기 폭포수가 내려오는 이 부분에 TDS를 한번 재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진영 김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장백폭포로 왔습니다. 백두산의 장백폭포로 왔는데요. 그 밑에 바로 물이 어떤지 TDS를 어떤지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장백폭포 밑이라 가지고 여기가 온천수잖아요. 온천수. 그래서 245가 납니다. 원래대로라면 아주 낮게 나와야 되겠지만은 지금 아마 광물질들이 많이 녹아있는 온천수인 것 같아요. 244, 245ppm인데 아마도 이 정도 물은 나중에 다른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해 본다면 온천수와 그 다음에 일반 물이 섞여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온천수만을 쟀을 때는 400이 넘게 나왔거든요. 어쨌든 여기 있는 물은 온천수가 섞여 있기 때문에 온도로서도 알 수 있거든요. 미지근하기 때문에 찬물로서는 그렇게 적당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는 송화강이 보이죠. 이렇게 흘러내려가서 이제 송화강을 이루고요. 여기에 아까 우리가 올라온 부분이고 여기 계란 파는 데가 있고요. 자, 여기 요 부분, 요쪽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물에 TDS를 한번 재어 봅니다. 이쪽 부분은 완전히 온천수 의 영향 아래에 있는 그런 곳이죠. 여기 지금 북파 쪽으로 와서요, 장백폭포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내려오는 물을 지금 재보고 있는데 물이 미지근합니다. 온천수라도 그렇고요. 저기 보시면은 저쪽으로 지금 우리가 장백폭포 쪽으로 갈 것이고, 여기는 거기서 내려오는 송화강이 되겠습니다. 송화강. 436ppm으로 아주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온천수에 광물질이 많이 녹아 있다는 증거죠. 자, 장백폭포에서 두 군데 TDS 측정을 마치고요. 이제 소천지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와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소천지 부분으로 왔는데요. 이 소천지는 여기 보면은 은환호라고도 하고 둘레가 260m, 그 다음에 수심이 10m, 평균 수심은 아마 3m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에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가 위에서 본 그 큰 천지요. 그 천지는 입수구는 없고 그 다음에 출수구만 있다 그럽니다. 하지만 이 소천지는 입수구는 있고 출수구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건조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 소천지가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빛도 아주 아름답죠. 아마도 햇빛이 비쳤으면 좀 더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멋있죠?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천지입니다. 소천지. 들어오는 물 입구는 있는데 나가는 출구는 없답니다. 수심 한 3m 정도 된다 그러고요.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큽니다. 소천지가. 자, 소천지의 TD에서도 재수 좋게 잘 수 있었는데요.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쟁이 진재형입니다. 저는 지금 장벽산에 그 장벽 폭포를 보고 지금 소천지로 왔습니다. 소천지. 그 소천지 지금 물을 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리인의 도움을 받고 승인을 받고 지금 잠깐 들어가서 물을 떠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찍으세요. 자, TDS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11 나옵니다. 11. 여기는 저기 그 장벽 폭포하고 다르게 뭐 어떤 광물질 같은 게 온천수 같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빗물이 내려와서 어떤 광물질 녹이는 그런 정도가 생각되고요. 한 11 정도 상당히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1 ppm으로 아주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장벽 폭포 쪽에서의 어떤 온천수의 영향은 전혀 없는 뭐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소천지가 위치한 부분은 해발로는 한 1780m 정도가 됩니다. 정상에서는 거의 1000m 가까이 내려온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여기에 물은 TDS가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내려와서 노견담 쪽으로 왔습니다. 자, 노견담 풍경입니다. 조금 전에 영어 보셨나요? 에메랄드 레이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빛이 에메랄드 빛이다 그런 얘기죠. 지금은 또 비가 와서 조금 물빛이 뭐 그렇긴 한데요. 아마도 햇빛이 쬐다면 더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세 갈래의 이제 물이 폭포가 쏟아지고 있죠. 그리고 밑에는 또 금붕어들이 있어서 아주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인데요. 물을 뜰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내려오는 물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물, 이 물은 뭐 안에 물하고 똑같기 때문에 제가 이 물을 받아서 TDS를 측정해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진재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노견담에 왔습니다. 노견담 장벽폭포 쪽에서 내려와가지고요. 세 갈래 지금 물이 보이죠. 여기는 아마 장벽폭포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온천수가 좀 적겠을 것 같습니다. 이 물은 지금 우리가 뜰 수가 없기 때문에 잠깐 비켜주세요. 뜰 수가 없기 때문에 저기 밑으로 내려가는 쪽에서 떠왔어요. 물은 똑같겠죠, 그죠? 자, TDS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까이 오세요. 165, 167. 지금 물이 좀 차요. 그래서 168. 수치가 올라가는데요. 168 정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TDS는 168 ppm이었잖아요. 자, 추측해 본다면은 온천수의 영향이 많다면 아마 TDS가 높을 것이고 또 온천수의 영향이 없다면은 TDS가 아주 낮을 것인데 168 ppm 정도라는 것은 그 온천수하고 그 다음에 일반 산수가 좀 더 많이 섞인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위에서 온천수와 또 송화강 그 물 줄기가 아마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침에 출발했던 부분요. 출발했던 부분 아주 제일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밑으로 내려온 부분에서의 화장실에서의 어떤 TDS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장실은 또 의외로 44 ppm 아주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추측해 본다면은 뭐 온천수하고는 전혀 영향이 없는 상관이 없는 뭐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 북파 쪽에 천지 북파 쪽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물들의
TDS를 재보았는데요. 들쭉날쭉하죠. 근데 한 가지 경향을 볼 수 있다면은 온천수와 연관이 된다. 그러면 높을 것이고 온천수와 연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해발이 높고 산수 같은 경우에는 TDS가 낮다. 그런 경향에 부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도백화 쪽에서 우리가 묵었던 그 호텔 같은 경우에는 또 온천 호텔입니다. 온천수 호텔인데 저녁에 온천욕도 잠깐 하긴 했습니다. 이 호텔에서의 수돗물은 TDS가 얼마인지 또 제가 한번 재봤죠. 자, 361이 나옵니다. 아마도 온천수를 쓰고 있지 않나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백두산 서파와 그 다음에 북파 쪽 여러 군데의 물의 TDS를 한번 재봤는데요. 백두산의 다양한 곳에서의 TDS는 많은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에서 물을 가져왔다. 그렇다고 해서 그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과연 어디 물이냐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TDS 정도는 재면서 만약에 물을 채취한다면요. 재면서 이렇게 가져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온천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온천의 영향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이라면은 상당히 TDS가 높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제가 이번에 온천수는 또 오질 않았고요. 소천지, 그 다음에 서파 쪽에 그 정상 바로 아래 눈녹은물, 그 다음에 소사하 쪽에 물을 가져왔거든요. 그 물들을 가지고 한번 나중에 차를 우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공유할 만한 좋은 정보가 생긴다면은 나중에 다시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파에서 올라온 천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산 북파 천지 올라왔습니다. 오전에는 비가 왔지만 오후에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지를 밑쪽을 지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천지에서. 두산 천지 북파에서 왔습니다. 천지에 비친 산과 구름. 저기 구름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구름이. 정말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또 스파와는 또 다른 물 색깔, 그 다음에 또 다른 각도. 저희는 이틀 올라갔는데 또 이틀 다 이렇게 멋진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뭐 농담으로는 5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5대 조상님까지 제가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도 또 제 후손들이 천지를 잘 볼 수 있도록 착하게 살아야 되겠죠. 자, 계속해서 제 유튜브에는 다른 데에 가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많은 좋은 정보들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혹시나 책을 구매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책도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좋은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해에서 차쟁이 진재형이었습니다.